자, 240번은 뭐 레벨 2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뭐 기초 문제라고 해도 뭐 무방하고요. 그냥 여기 있는 x 값들 식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y 값 내 짝꿍 있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이제 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계산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봉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겠지만 얘는 그냥 두 개 함수를 뭐 한 거예요? 하나로 합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절대값이 0이 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x가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얘는 4x고 얘는 마이너스 4x, fx는 이런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가 얼마나 뭐 복잡하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0이 되는 값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후에 나중에 얘들아 fx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2gx-3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 gx 자체도 사실은 뭐니? y 값이잖아. 그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눠질 때 여기가 반드시 뭐 x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이렇게 y 값이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fx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 얘가 뭐 그냥 나오려면은 2gx-3이 돼야 되겠지. 그러려면은 gx가 뭐가 되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gx가 만약에 뭐 반대가 된다, 2분의 3보다 만약에 gx가 작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g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gx가 만약에 뭐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나중에 뭐 고2 때 만날 건데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gx 함수야. 알겠니? 그럼 이 gx 함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 이 gx가 y 값이잖아. y 값, x 값 아니에요. y 값이 2분의 3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럼 y 값이 2분의 3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뭐 여기가 대략 선생님이 그냥 y equal 2분의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2분의 3보다 더 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 그래프를 2배하고, 2배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느낌만 보세요. 2배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x값 위치에서 여기가 x값이잖아요. x축이잖아요. 똑같은 위치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2배가 된다. 이런 느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같아진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2gx야.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 3만큼 뭐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그렇게 그래프를 쓰는 거고, 여기 이 아래쪽에 대해서는 그거에 뭐가 되는 거니? 뭐 저치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이렇게 생긴 거에 x축 대칭의 형태로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고2 때 특히 3차, 4차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건 뭐냐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라고 하면 이 절대값이 씌워진 거는 절대값 안에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함수가 뭐 한다는 거야? 결부되어 있는, 합쳐져 있는 그런 함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의역에 따라서, 얘 같은 정의역에 따라서 뭐 4x나 마이너스 4x 여러분이 뭐 이거는 충분히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기울기가 풀마 4인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바로 fx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y는 x제곱 두 개가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x제곱하고 이제 4x하고 같아진다. 그러려면 얘는 x가 0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제곱하고 누구하고? 마이너스 4x하고 같아진다. x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2항에서 하면 x 이퀄 뭐야? 0하고 4가 나온다 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친구는 넘어오면은 마찬가지로 0하고 마이너스 4가 되지만 x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4만 내가 근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시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뭐 모든 x는 0만 있어도 되고 4만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4만 있어도 되고 이 세 개가 적절하게 부분집합의 형태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조합해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2의 세제곱에서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친구를 빼서 답은 7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242번 넘어갈게요. 자, A가 이렇게 8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같다. T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물론 뭐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함수라는 게 얘들아 무조건 x에 관한 식만 함수인 건 아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x를 쓰는 것 뿐이죠. 뭐 a든 b든 c든 t든 뭐 아무거나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정확히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된다 그러면 변수가 t가 아닌, 미지수가 t가 아닌 다른 어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x나 y나 a,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일단 상수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t에 대해서. 실근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짝수입니다. 그러니까는 4분의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 해보면은요. 여기는 2하고 fx가 뭐가 되는 거야? 개수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4분의 d니까 fx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네요. ac가 플러스 3fx,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fx라는 친구는 뭐 fx 묶어내면은 0하고 마이너스 3이 근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것을 만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fx는 그래프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점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도 결국에는 뭐니? 뭐 정의역이 정수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결국에 점이든 그래프든 걔네들이 이제 그래프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얘는 안 들어가네요. 요렇게. 이런 친구들이 뭐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만족하는 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x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친구가 조금 아쉽죠. 얘가 이렇게 구석탱이에 있는데 합이 아니라 차라리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좀 더 실수를 학생들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0이라는 거는 얘는 뭐 발견하지 못했어도 뭐니까 뭐 합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2라는 값하고 4라는 값하고 5라는 값, 이 세 개의 값을 뭐 0까지 합쳐서 더한 결과물 1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fx 같은 것은 뭐라고 보면 된다? 그냥 개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 이해 잘 되시죠?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243번입니다. 243번 같은 경우 작년에 경화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광주에서는 좀 최근에 잘 나오지는 않았었던 문제고, 243번 같은 문제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풀이법이 없어. 그냥 뭐 해야 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그냥 이 친구가 주는 조건대로 그냥 뭐 해야 되는 거야. 결론. 선생님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좀 다양한 문제들을 좀 여러분께 뽑아주기는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이 전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함수의 개수 문제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한 50문제 정도 했는데 그 중에 20문제가 함수 개수 문제입니다. 함수 개수 문제 이번 주 중에 확실하게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을 만족한다. 이 다음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풀어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P가 소수일 때 이거는 이거다. 얘들아,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수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F5는 뭐냐? F5는 그냥 5구나. F11은 뭐냐? 얘는 그냥 11이구나. 가는 지금 이런 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이상의 두 자연수 친구사. 소수가 아닐 때. 소수일 때는 그냥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소수가 아니야. F10이야. 그럼 F10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소수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2하고 5로 쪼갤 수가 있으니까 F2 더하기 F5 빼기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소수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쪼갤 수 있겠죠. 숫자가 크면 일단은 그냥 쪼개놓고 시작해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2가 될 것이고 얘는 바로 뭐가 되니? 5가 되는 갈 수가 있겠죠. 왜? 얘네들이 뭐니까? 소수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이제 7에서 1빼니까 F10은 6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240이잖아. 240을 어떻게 쪼개면 될까 얘들아? 물론 이렇게 쪼개셔도 상관은 없어요. 120 곱하기 2로 쪼개가지고 F 120 더하기 F2 빼기 1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이 친구는 그냥 2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120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F 120이라는 친구는 60 곱하기 2 이렇게 쪼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F 60 더하기 F2니까 그냥 F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F60 마찬가지로 30하고 2로 쪼개고 30은 또 2하고 15로 쪼개고, 그러면 15는 3하고 5로 쪼개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과정 자체가 조금 여러 번이 반복돼야 되는 그런 좀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240을 어떻게 쪼개는 게 좋습니까? 비슷한 어떤 좀 최대한 좀 작은 숫자로 쪼개는 게 조금은 더 편하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0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지.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16 곱하기 15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15는 우리가 바로 뭐 할 수가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니 없겠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얘는 3 곱하기 5니까 그러면은 얘 그대로 나오고 얘 그대로 나오고 빼기 1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추가해 주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7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16이라는 친구는 이제 4, 4 그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2, 2 그렇게 쪼개고, 그렇게 이제 쪼개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또는 16은 2하고 8 그러면 또 다시 또 2하고 4 이렇게 쪼개야 되니까 4, 4 쪼개고 4를 2 쪼개서 그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풀이 방식이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을 내가 학습을 해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다르게 뭔가 딱 어떤 명확한 어떤 풀이법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여러분이 지어 보실 수가 있겠죠? 되죠? 244번. 24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고등 하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이제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있잖아. 그렇지? 절대값 하나짜리는 얘들아 V자 모양이에요. 일반적으로. 그쵸? 절대값 2개짜리는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라고 일단 했을 때 그냥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알겠지? 절대값 2개짜리, 절대값 하나짜리, 절대값 이렇게 2개짜리입니다. 절대값 2개짜리는 여기가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에 기울기고요. 여기는 0에 기울기고 여기는 다시 2에 기울기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 하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1, 이쪽이 플러스 1인 이런 V자 모양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이렇게 그러면 3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느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3개가 다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선생님이 이거 깃발얘기 했잖아. 깃발얘기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는 플러스로 바뀌고 2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기울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2개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셋 다 양수니까 플러스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3이었다가 마1로 갔다가 그 다음에 1로 왔다가 그 다음에 3으로 가는 이런 식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이렇게 절대값 3개짜리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물어보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최소값을 보통 많이 물어봐.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최소값은
이 친구는 2입니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자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자리고 여기가 2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셋 중에서 가운데 자리에서 항상 뭐를 갖는다?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얘는 3이 될 것이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아니네요. 그래서 x가 a에서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은 5가 돼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하는 거는 4가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5번 갑시다. 자, x의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에서 함수 f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얘들아 이러한 식도 그렇고 이러한 식도 그렇고 뭐 이러한 식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무언가 어디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가게 되면은 자 여기 x에다가 생각해봐.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하고 2가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똑같다는 얘기고 얘는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가면 2는 그거의 부호 반대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 맞죠?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만약에 마이너스 2로 갔어. 얘가 마이너스 2로 갔어. 그러면은 얘도 마이너스 2로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이런 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갔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갔다? 2로 갔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 포인트는. 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가 하는 게 짝꿍인 게 0 플러스 1 개념인데 하나가 뭔가 딱 결정을 해. 그럼 그거의 짝꿍은 뭐 하는 거야? 선택권이 없다.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누가 짝꿍이냐? 여기에 이제 똑같은 x잖아. 그쵸? 근데 똑같은 거 집어넣어봐. 뭐 2 집어넣으면 2하고 당연히 마이너스 2가 짝꿍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하고 1이 뭐가 된다? 짝꿍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0은 당연히 0하고 짝꿍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x 정의역에는 몇 개의 원소가 있어요? 5개의 원소가 있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 3개만 내가 뭐 해버리면 결정 지으면 나머지 1, 2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든 또는 심지어 여기다가 여러분에게 되게 복잡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fx는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x 뭐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 더 복잡하게 보이잖아. 니네 눈에는. 근데 이런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1이 들어가면 그럼 f-1은 자기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그냥 이 식에 의해서 가라는 곳에 간다 이런 뜻이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복잡하게 나오는 거 가지고 괜히 이거를 뭔가 다 계산해 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야지를 계산하는 것 자체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뭐 풀라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알아듣겠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x-x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하나가 x에 하나가 만약에 마이너스 2x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짝꿍 중에서는 한 개씩만 파악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는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 3개를 내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어디로 가라고는 정해주지 않았잖아. 그치? 그냥 마이너스 2하고 2가 뭐 같은 곳에 가야 돼
라는 것만 얘기했지 니네가 뭐 어디로 가라고 얘기 안 했잖아.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갈 곳은 몇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x에서 x로의 함수죠. 그러니까 5군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뭐 어디를 보더라도 뭐 1대1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그러면은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도 선택권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5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같은 경우도 선택권이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1하고 2는 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식이 주어지는 대로 그 곳에만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결론은 선택권이 없다 이게 팩트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5개니까 얼마가 답이 됩니까? 125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6번 한번 보겠습니다. 246번 별표 좀 쳐볼까요? 자, 문제 보니까 x가 1, 2,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1, 2, 3, 4가 1, 2, 3, 4로 가겠다 그런 뜻이지. 그쵸? 서인아, 자, 반짝반짝 이거 보세요.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얘들아,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이야. 또는은 뭐라고? 이거 또는인 거 당연히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F1은 3 또는 F2는 2 또는 F3은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합집합은 한 방에 계산이 끝날 수가 있어요? 한 방 계산이 안 끝나. 우리가 집합 2개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합집합 어떻게 구해서? A 거와 B 거를 더해서 교집합을 뺐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3개가 이렇게 합집합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것 또는 3개의 합집합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은 굉장히 식이 여러분 집합 3개짜리 합집합식 복잡한 거 알아볼라? 알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개짜리 교집합 다 빼고 또 3개 합집합 더하고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또는으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그거의 반대말이 뭐겠어? 얘네가 아닌 것만 빼버리면 되겠지. 그쵸? 다시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거야. 이거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F1이 3일 때 2하고 3은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F2가 2일 때 1, 3은 아무데도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아무데나 가는 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F1이 3일 때 F2가 2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F2가 2로 갈 때 F1이 3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 즉 중복되는 경우들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복잡해져요. 뭐 대급박이 막 복잡해진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합집합 문제는 다이렉트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집합 A에 1, 2, 3, 4, 5가 있어. 알겠어?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해보자. 적어도 하나. 야, 그러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중요한 지금 수업하는데, 지금. 적어도 하나 홀수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홀수가 하나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 구했어? 바보 멍청이 아니잖아, 우리. 어떻게 구했어? 전체에서 짝수끼리로만 만든 뭔가 부분집합을 구해서 뭐 했어? 뺐잖아. 근데 짝수끼리로만 하는 부분집합이 뭐야? 문제에서 제시한 것이 아닌 거를 구해가지고 빼버린 거잖아. 똑같은 문제를 보여야 돼. 수학은 얘들아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문제가 단순해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것이 아닌 거는 그럼 뭐지 얘들? 이것이 아닌 거는 전체에서 이것이 아닌 거는 뭐겠어? 부정이잖아. 부정. 그치? 이것이 아니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F1은 3이 아니어야 되고 뭐뭐 그리고 교집합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F2는 뭐가 아니어야 되고 2가 아니어야 되고 F3은 뭐가 아니어야 되고 2가 아니어야 되는
경우 수를 구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아닌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면 나머지 경우는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그것을 만족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알아들어? 확실히 알아들어? 이번 주 주간 테스트 낸다. 쌤이 강조했던 거를 반드시 내고 왜 그러냐면은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두 번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딱 알아듣고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 건 다 맞춰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 x에서 x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256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 2, 3은 한 가지씩 못 가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지. 이해되죠? 근데 4는 언급 안 돼 있잖아? 얘는 아무 데나 갈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256까지 해서 333 곱하기 4인 경우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148가지의 정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 또는 얘들아 뭘로 바꾼다고 얘들아? 전체에서 그렇지 문제에서 조건에서 제시한 것이 아닌 경우를 빼서 계산한다. 집합의 부분집합에서 적어도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7번 문제 한번 볼게요. 247번 문제도 여러분을 상당히 괴롭힐 만한 그러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조금 전 앞에서 했던 몇 번이니 243번 이거 243번 이거와 더불어서 247번 이런 문제들은 풀이법이 있냐? 없어요.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그냥 뭐 하는 거야? 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대비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서 경험치를 쌓는 거야. 수학에서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게 어려워요. 패턴이 없는 거. 그냥 패턴이 있는 거는 한 번만 명확하게 그걸 딱 파헤쳐 버리면 간단한데 이런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뭐 간단하게 선생님이 좀 뭐 팁을 얘기를 하면 어차피 우리는 뭘로 풀어야 되냐? 풀라는 거를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풀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무의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풀겠다 이런 얘기야. 스토리 이렇게. 자, 그랬을 때 F1이 4예요. 그러면 F33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은 그냥 F1이라는 거는 자, 여기다가 33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3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33을 뭐 해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F1은 뭐가 되냐? F 뭐가 되죠? 33 마이너스 F 3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는 4잖아. 지금 4. 그렇지. 4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F33이라는 거는 얘가 넘어가시면 F32에다가 F1 더하는 거. 그러니까는 4를 더하면 그게 바로 F33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쵸? 같은 방법이에요. 얘는 어떻게도 볼 수 있어. F32에서 F31을 빼는 걸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계속 F1 내가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 F32라는 친구는 F31에다가 4를 더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봐. 어쨌든 고등에서 다루는 모든 수에 대한 것들은 예전아 규칙이 없는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규칙이 없는 거는. 왜? 그걸 내가 파헤쳐서 뭐하게. 우리가 수학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규칙이 있는 거, 발견된 것들만 우리는 다루는 거야. 바꿔서 말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똑같은 풀이 과정을 뭔가 노가다를 해야 돼. 막 두세 번, 몇 번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뭐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규칙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하지 말고 하나 하고 두 개 했어. 그러면 두 개가 첫 번째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하나 세 개 했어. 그럼 세 번째가 첫 번째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머리 염두에 두시고 보면서 하라는 얘기야. 자, 볼게 여기.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F31 더하기 얘가 F31에다가 4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은 F31에다가 4에다가 4를 더하니까는 4가 몇 번 간 거니? 2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겠나요? 돼요? 계속 단계 한번 내려와 볼게요. 이렇게 내려와 보면 F31이라는 친구는 F30에다가 또 4를 더한 거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쌤 얘를 조금만 내려볼게. 얘는 F30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다가 30에다가 4 한번 더한 거잖아. 그치? 4 곱하기 뭐가 된다는 거야? 3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세 번 정도 하면은 대략 어떤 규칙이 나오겠다라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친구는 여러분이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자, 32일 때 4가 몇 개였어? 한 개였지? 32일 때 4가 하나였어. 잘 봐봐. 31일 때는 4가 몇 개였어? 2개였지? 30일 때는 4가 몇 개가 되니? 3개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충분히 들잖아. 그치? 그러면 쭉 와가지고 만약에 F1이다라고 해봐. 4가 그러면 몇 번이냐 이런 얘기야. 몇 번이냐? 32일 때 한 번이었던 게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를 합치면 뭐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 3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31일 때 4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F3이라는 33이라는 거는 1일 때 4가 그러면 30 몇 번 나오겠어요 얘들아? 2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F1 자체가 4니까 4에다가 4가 32번이니까 결론적으로 4가 33번 나오는 값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고, 계산해 보시면 13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설명 들으면 그런 값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풀면 절대 그런 값다 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데 풀 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해설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어차피 해설지에서 하는 생각 못해.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한번 그냥 비벼봐. 그냥 이것저것 집어 넣으면서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해설지대로 생각 못하면 해설지는 출제자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임의에 이런 문제들이 얘들아 뭔가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하여튼 조금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 자, 248번. 248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오히려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아싸리병 뿅뿅뿅 이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될 거냐? 체크 포인트부터 잡아볼게요.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얘가 되게끔 x값을 한번 조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은 당연히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잘 들어. 여기 있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거든. 일단 첫 번째 이 친구가 2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f2가 되고요.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 넣었어. 그랬더니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니까 f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너무 쉬워요, 이 문제. 이제는 여기 있는 친구가 2가 되고 싶어. 그럼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역수 타고 넘어가서 2가 된다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에다가 자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볼게.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제곱시키니까는 4분의 1 되고요. 역수 타버리니까 뭐가 되겠어? 4f 하시고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x에다가 계속 2분의 1 집어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요. f2는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3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됐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f2를 갖다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분의 1 색깔이 이렇게 얇냐. 자 f 마이너스 뭐의 색깔이 자 f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선생님이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중학교 2학년 문제로 받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구하는 겁니까? A 구하면은 게임은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맞나요? 됐어? 자,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 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 있다.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4B가 3이 되는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야? A 한번 구해봐. 중학교 2학년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놓으시고요. 이 문제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문제이기는 분명합니다. 근데 풀이법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그쵸? 그렇게 여러분이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자, 그럼 여기 볼게요. 249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래프로 좀 간단히 해결해주면 좋겠어. 절대값 2개짜리다. 절대값 2개짜리인데 여기 뭐가 있어? 2가 있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고 얘는 지금 얼마니?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럼 봐봐. 처음에는 마마니까는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통과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돼. 플러스 1. 여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기울기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둘 다 풀풀일 거니까 3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여기 자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0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 돼지 다 뭐 한 말인지 알지? 이거 연습시켰어. 그래서 왜? 방학 때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3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됐다 이런 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x가 얘가 정의역이야. 이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치역이 5에서부터 13이래. 치역은 y값을 말하는 거죠. 두 실수 a, b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값이 뭐가 들어가야 돼? 5가 들어가야 돼. y값이 5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디가 들어가야 되니? 여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y값이니까 그래프. 그쵸? 졸린 사람 없죠 지금? 졸리면 안 돼. 그냥 쏙쏙쏙쏙 머릿속에 다 들어박혀야 돼. 미리 풀고 와서 조금 부족할 거나 아니면 좀 알쓰나센터 싹싹싹 끌고 가가지고 딱 처리 끝까지 끝내야 돼. 알겠지? 13이야. 얘가 10이니까 뭐 이 정도로 13이라고 한번 해볼게. y 이퀄 뭐가 되겠어? 13. 그러면은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니? 치역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x가 누구는 들어가야 돼? x 이퀄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b에 뭘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x1을 넣을 거니 여기 있는 x2를 넣을 거니 뭐 물어보면 뭐해? 그쵸? x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1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x1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쌤이 다 얘기했는데, 이거 x1 얼마인지 암산되시죠? 생각을 해봐. 이 문제가 아무렇게나 낸 게 아니고, 자, 13이잖아. 그치? 얘가 지금 얼마야? 10이지? 그럼 얼마큼 올라가? 3만큼 올라가지. 근데 이쪽 기울기가 얼마야? 마3이잖아, 마3. 그러면 3만큼 올라가면 얘는 얼마큼 오면 돼? 1만큼 오면 되겠지. 돼? 그럼 당연히 여기는 보자마자 얼마야? 그냥 마3 이렇게 처리해버리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방학 때 이거 엄청 연습시켰는데 열심히 한 친구들은 지금 바로바로 암산될 것이고, 그때 뭐 어영부영 한 놈들은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100점 맞게 해줄게. 그냥 시킨 대로만 해. 괜히 시키는 게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 B는 얼마? 3. 두 개 더하면은 0 이렇게 처리됩니다. 이 문제 풀 때도 쌤 기준에서는 절대 이거 1분 넘을 문제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쌤이 풀이한 대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 얘네들이 그냥. 이런 절대값이 있는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뭘로 접근하자? 그치, 그래프로 접근하자. 그리고 이런 거 그래프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야 더 복잡한 것들도 만나도 내가 당황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그리는 거는 뭐 얘가 마이너스 2, 3이니까 처음에는 마3, 그 다음에 네가 먼저 만나니까 네가 먼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플러스 1로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3으로 올라가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좀 분명히 조금 더 하시고요. 그래프가 충분히 생각이 되어졌으면, 그래프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얘들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있니 없니? 얘잖아. 없지. 이게 졸문은 근데 있을 수도 있어. 안 졸았어? 난 놓으면 기억자인 거 대부분이 안다고 바보 멍청이 아닌 이상은 그래프가 뭐야? 낫을 갖다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는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내가 그릴 수 있으면 그려야지. 그래프를 그리면 눈으로 보고 문제를 푸는 거고, 그래프가 없으면 뭘로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안개 속에서 그냥 식 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 그래프는 짱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치역이 5에서 1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5라는 거 금방 아니까 13이면 이 정도가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은 치역이 가능한 상황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치? 그런데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는 최대한으로 무한 쪽에서 음수 쪽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A, B를 내가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3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물론 4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3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3을 딱 찍고 있는 마이너스 3이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25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집합 X는 1부터 8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역이 7개다. 보니까 X에서 X인데 원소가 8개거든. 7개라니까 한 개는 빠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치역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1부터 7까지거나 또는 2부터 8까지 둘 중에 하나일 때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두 개가 콜라보를 해서 나에게 준 힌트는 1부터 7까지거나 또는 2부터 뭐이거나 8까지거나 이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1부터 8까지를 모두 더했더니 얼마가 돼서 40이 됐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1부터 7까지라고 하면 일단 1부터 7까지 모두 더해 볼게요. 더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고 연속된 7개는 이 가운데 거의 몇 배? 7배. 그래서 일단은 2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7개가 하나씩은 다 세팅이 일단 돼야 되겠지. 왜? 치역이 7개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렇게 시켰을 때 28이라는 값까지 나올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가장 큰 7로 간다고 하더라도
7로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밖에 안 돼요? 35밖에는 안 되지. 맞나요? 그러니까는 절대 40은 나올 상황이 돼야 안 된다라고 보면 되시겠죠. 그래서 너 같은 상황은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그래서 2에서부터 8까지야. 그러면 2에서부터 8까지를 쭉 한번 다 더해보는 거야. 2에서 8까지 쭉 한번 더해보면은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7개니까 3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뭐가 돼야 된대? 40이 돼야 된대.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5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하나씩 다 갔어. 2부터 8까지. 그랬더니 35래. 그런데 8개 마저 다 간 함수값을 합쳤더니 40이란 얘기니까 누군가 하나는 그렇지 5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5만 2개가 가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 간 그런 형태의 대응관계가 펼쳐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했는데 원소가 2개 난다 얘들아. 그렇지? 그러면 K값은 얼마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까? 5라고 여러분이 답하시면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자 25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진짜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문제고 실제로 뭐 거의 이 문제는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이거는 마플교과서 수업할 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하시고 출발은 뭘로 출발하는 거야? 당연히 항등함수로 출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등함수가 gx니까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2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고 나면은 너는 당연히 항등함수니까 3이 될 것이고요. 너는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여기가 2라면 너도 무조건 2가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1대1에 해당하는 F함수만 내가 뭐하면 대응관계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F1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지금 2란 얘기야. 그러면 F6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2가 곱해졌으니까 여기서는 뭐야? 짝수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런데 너는 지금 F1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또 하나의 짝수가 이 친구밖에 없는 거 여러분이 뭐 다 알고 계시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네가 뭐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너는 뭐 6이 돼야 되고 제법 너무나도 약간은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은 F2는 뭐 1, 2, 3이 갔으니까 얘는 1이다 라는 거 내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다 정리하시면은 6이 정답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251번처럼 뭔가 이렇게 내가 딱딱 유형화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풀이법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들은 연습하면서 나 이거 풀 줄 알아 하고 안 풀고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 풀면서 뭐 하는 거야? 시간 단축 연습을 하는 거야. 결국에 그치? 그러니까 뭐 교과 1등급 가거나 광주고 100점을 가려면 분명히 여러분이 두세 문제 정도 고민하는 문제를 분명히 만날 거라고. 그치? 그러면 그거 고민할 시간을 5분 남은 사람과 15분 남은 사람과 30분 남은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아는 것도 반드시 꼭 풀면서 그냥 해설지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편한 풀이법 또 쌤이 소개해줄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풀면 좋겠습니다. 252번 문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가장 이제 뭐 그 1대1 계열에서 가장 범위가 작은 게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가장 큰 게, 다시 할게요. 가장 작은 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1대1 대응에 포함된다. 1대1 대응 어디에 포함됩니까? 1대1 함수에 포함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항등함수인 거는 이미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인 거는 1대1 함수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뭐 이것들만 가지고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 5번 기억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당연히 뭡니까?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쵸? 이거 뭐 1차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는 1대1 함수도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뭐니 1대1 함수가 R개 대응이 S개니까 얘는 R하고 S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X가 여기에서만 얘들아 가는 거네. 그치? 그러면 1은 4로 가니까 항등함수는 아니고 1대1 대응만 된다. 그치? 그러니까 1대1 함수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X를 5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네요. 그쵸? 그럼 5로 나눈 나머지는 그대로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4로 가니까 뭐가 되겠어?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1대1 대응도 되고요. 1대1 함수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뭐 1 한번 넣어보자. 1 한번 넣어보면 1 더하기 1 넣으니까 5 빼기 3 이렇게 되고요.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4 빼기 3 이렇게 되고요.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3 빼기 4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한 2개 정도 해보면 수학을 항상 얘들아 뭐라고? 규칙이야 규칙. 알겠지? 얘가 하나 커지면서 얘가 하나 뭐가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 커지고 하나 작아지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다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물론 다 계산해보면 알아. 근데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들은 스스로 나 무조건 나 진짜 100점에 수렴하는 제 100점 맞고 싶어. 솔직히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간 싸움이고 그러면 모든 거를 다 꼼꼼하게 다 풀면서 그렇게 맞을 수는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상수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상수함수는 P입니다. P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1 집어넣으면은 얘는 뭡니까? 0이잖아. 그치?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도 얘는 4분의 1이니까 3 집어넣어도 4분의 2, 4 집어넣어도 4분의 3이니까 여기는 모두 다 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모두 다 0이고 1. 이거 가우스 기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친구도 뭐가 된다? 상수함수에 해당하는 P값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됐어. X가 홀수일 때는 1로 가고 짝수일 때는 이걸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1일 때는 어디로 가는 거니? 1일 때는 2로 간다 라고 보면 되고 2일 때는 2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어디로 갑니까? 4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전혀 맞는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몇 개냐? 여기 2개, 여기는 3개, 여기가 2개니까 총 합쳐가지고 7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3번도 학교 시험에는 뭐 중간 난이도 정도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뭐 잘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뭐 다 알아. 뭐만 하면 돼? 인수분해만 잘 하시면 되겠죠? 제곱 x-3은 0이니까 근이 몇 개 있니? 2개. 공집합이 아니다. 4개 빼기 하나니까는 3개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 볼게요. 254번. 예전에는 이제 이 부분이 함수 이 부분이 수능 범위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 함수에서도 평가원에서 수능에서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날 시험 보잖아. 그치? 고1 때 보는 거는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의고사는 그 거점 교육청에서 만들어요.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부산교육청, 광주 이런 데에서 이제 만들어 거기에서.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2번은 수능 출제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죠. 거기서 보고 나머지 4번은 여러분과 똑같이 교육청에서 이제 시험을 봐. 근데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사실 보는 시험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고1 때 뭐 수요일날 보는 거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자기 실력껏 잘 보시고요. 고2
1, 2때는 나는 아예 정시로 갈 거야 라고 딱 그렇게 못 박지 않고서는 일단은 내신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수요일날 빨리 찍고 뭐 하트 그리고 잘 필요는 없잖아요. 열심히 하면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은 이제 조금 지난 거라서 그렇지만 국어, 영어는 뭐 꼭 어디서 나온다가 아니잖아요. 내 기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영어도 이제 몇 점으로 몇 등급을 유지하는지 국어는 이제 어떤 정도가 되는지는 꼭 열심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254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하고 gx에 대해서 함수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러분 고1 때는 뭔가 이상 야릿한 그런 어떤 함수를 여러분에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함수라고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머릿속에 일단은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유리함수도 배우기 전이고 무리함수도 배우기 전이고 배운 게 없잖아. 그렇죠? 3차, 4차 당연히 뭐 배우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특수하게 어떤 문제를 내기 위해서 뭐 1, 2차를 갖다가 끊거나 절대값을 씌우거나 이렇게 낼 수는 있어. 알겠지? 근데 그런 말들이 있지 않고서는 일단 fx나 gx가 그냥 1차나 2차 함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고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보시라고 했고요. 이 hx는 뭐냐면 fx가 있어. 선생님이 편의상 fx를 갖다가 x제곱이라고 해보고 gx를 갖다가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hx는 누구냐면은 3분의 1 x제곱 더하기 3분의 2 x 뭐 이런 식의 함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물론 꼭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의 뭐 모양이 될 수가 있고 알겠지? 고1 때 뭔가 막 이상 야릇한 어떤 그런 함수를 갖다 놓고 여러분에게 문제 내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말하는 내용만 여러분이 좀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보시면 fx하고 gx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fx, gx가 만나는 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 점 뭐라고 얘기하죠? 교점이라고 얘기해요. 교점. 그럼 교점이라고 얘기하면 교점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fx equal gx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봐봐. 기억번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요. fx equal gx란 얘기거든. 알겠어? 그러면 fx equal gx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 gx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도 된다? fx를 집어넣어도 된다 그런 뜻이 되겠지. 뭐에서만큼은? 그 점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모든 x값에서 다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점에서만큼은 fx하고 gx가 같다라고 했잖아. 같다라는 게 뭐야? 나 대신 네가 와도 돼 그 뜻이야. 대타 가능한 거야. 대타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이 hx가 그 교점을 지나냐 그 얘기야. 알겠어? 그럼 보세요. hx는 뭐냐면 fx의 3분의 1이고 gx의 3분의 2인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fx equal gx라고 놓고 gx 자리에다가 fx를 대타를 싹 집어넣어 버리면은 얘는 3분의 1 fx 얘는 3분의 2 fx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정확하게 우변은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fx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fx하고 gx가 같아지는 그 점을 싹 집어넣었더니 hx하고 fx하고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같다는 얘기가 뭐야? 야 나 거기서 나도 만날게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hx의 그래프는 그 교점을 뭐 한다? 지난다. 정확하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번 참이고요. 니은번 가겠습니다. fx와 gx가 모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얘도 대칭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x축 대칭, y축 대칭 우리가 뭐 도형에 이동해서 배우긴 했어. 그쵸? 함수에서 굳이 말하면 둘 다 y축 대칭이 되려면 y축 대칭의 특징이 뭐냐면은 짝수 지수만 있는 거야. 누구만 있는 거라고? 짝수 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y는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절대 안 돼. 생각을 해봐. y는 x제곱 더하기 x라고 해봐. 근이 뭐야? 마이너스 2라고 0이 근이잖아.
그럼 2차 함수인데 축이 당연히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그게 무슨 y축 대칭이야.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3 때 잘 생각을 해봐. 중3 때 우리가 2차 함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형태 해가지고 y는 뭐 x제곱의 형태 배우고 그 다음에 y는 x제곱 더하기 뭐 q 이런 형태 배웠단 말이야. ax제곱 더하기 q. 그럼 y는 ax제곱 더하기 q가 뭐냐면 1차가 없는 거야. 1차가 없고 y는 ax제곱이라는 원점을 이렇게 꼭지점이나 붙임을 갖다가 y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게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야? 2차의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내가 딱 알아버리면 헷갈릴 게 없어요. 수학에서 헷갈리는 거는 뭐라고 얘들아? 아직 명확하게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라고. 아는데 왜 헷갈려? 1 더하기 1이 헷갈리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모든 수학을. 헷갈리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내가 아직 명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fx나 gx가 뭐 4차는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다고. 아직 뭐 보지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 2차 함수인데 y축 대칭 함수. 지금 뭐 x제곱 또는 x제곱 플러스 3 이런 것들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gx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 짝수지수만 있으니까 1차는 안 되니까. 그러면 니네 둘 다 3분의 1하고 3분의 1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없던 x 1차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있던 거에 개수를 줄여주거나 뭐 이렇게 더하게 되면 뭐 늘리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갑자기 없던 x 1차를 만들어내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 포인트가 뭐야? 여기서 y축 대칭이 안 되려면 x 1차가 생겨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이거 알잖아. fs가 2차하고 상수, 얘도 2차하고 상수밖에 없었는데 3분의 1하고 3분의 1을 곱하다 보니까 원래 값보다는 이렇게 작아진 값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작아진 값들을 더하면 2차는 2차끼리 더하고 상수는 상수끼리 더하겠지. 당연히 1차가 생겨날 일은 없죠. 절대. 알아듣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고2 때 가서 이 y축 대칭이 어떤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많이 달라지겠지만 또 고1 때는 굉장히 단순해. 다루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니은번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디귿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와 gx가 모두 뭐라고 얘들아?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1대1 대응이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2차 함수 생각하시면 안 되죠. 뭐 생각하면 됩니까? 1차 함수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fx도 1차 함수고 gx도 1차 함수야. 둘 다. 그런데 그러면 얘도 1대1 대응이냐? 즉 1차하고 1차인데 1차하고 1차를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서 여전히 1차가 되느냐 그 얘기야. 혹시라도 1차가 안 되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지. 1차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는 내가 결과적으로 그냥 x 만들 거야. x. 그러면은 3x 되면 되겠지. 3x 되면 얘는 x 되잖아. x. 맞죠? 여기다가 내가 뭐 만들어 볼까? 마이너스 x 만들어. 그러면은 역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뭐 상수항은 얼마가 있든지 뭐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얘는 뭐가 돼버리니? x가 없어지면서 상수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지. 됐어요? 만들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도 y축 대칭인데 하나를 x제곱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더해서 이거 없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상수함수는 무조건 y축 대칭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수함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맞죠? 얘는 무조건 y축 대칭이에요. 자, 그래서 이 디귿번 같은 경우는 hx가 뭐가 될 수도 있어? 상수함수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상수함수는 뭐가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너는 틀린 선택지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 정확하게 이 문제 이렇게만 푸시면 됩니다. 기울기 싸움인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야. 그쵸?
그러면은 얘가 양수일 때는 2마 k가 될 것이고 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되고 얘가 양수다 이 말이 되겠지. 다 알고 계시죠? 맞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반드시 k의 부호가 뭐일 때 계산해야 돼? 양수인 상태로 놓고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나 끄집어내면은 요렇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끄집어내면은 요렇게 될 것이다 하고 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어차피 두 개니까 부호가 바뀔 일이 있어 없어?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는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25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좋은 문제예요. 딱 교육청에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치? 자, 여기서는 지금 1차에 대한 무엇이 기울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얘 가지고 먼저 확인 한번 해보면 이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값이 x 이퀄 얼마라는 얘기는 2라는 거야. x가 2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어디 부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x가 2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뭐가 된다는 거니? 1대1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1이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되고 a라는 친구는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뜬금없이 b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말은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x도 당연히 다 짝꿍이 있어야 되지만 y도 다 짝꿍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x, y가 다 짝꿍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쌤이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x가 x 이퀄 2에서 얘들아 이렇게 지금 갈라졌잖아. 그렇지? 쌤이 이거 한 번만 더 높아심에 여러분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가 얘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렇게 빵꾸 뚫렸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갔어. 이거 무슨 함수? 무슨 함수? 함수 맞아요? 함수 맞아요? 확실해? 무슨 함수야? 그냥 함수야? 1대1 함수. 1대1 함수야? 맞아?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지금 얘들아 뭘 말하는 거냐면 x는 여러분이 이렇게 가봐. x에 이렇게 가봐. x는 짝꿍이 다 있어 없어? 짝꿍이 있냐 없냐라는 거는 그래프하고 만나냐 안 만나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x가 있는데 이렇게 쭉 스캔하면서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냥 함수 맞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언가 증가나 감소가 이렇게 뭐 한 방향으로만 돼 있다라고 하면 1대1 함수까지는 맞아. 알겠니? 근데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와 대응의 차이는 뭐지? y값이 짝꿍 없는 애들이 있냐 없냐 차이잖아. 그치? 그럼 스캔해보면 그렇지. 쭉 스캔해봐. 스캔해보면은 자, 여기는 y값은 짝꿍이 다 있어 없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y값 짝꿍이 있어 없어? 짝꿍이 없어. 그리고 다시 여기도 짝꿍이 있는 상황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1대1 함수죠. 대응이 아니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얘가 이 단추가 정확하게 여기에 뭐 해야 돼? 딱 하니 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y값을 이렇게 쭉 스캔을 하더라도 이렇게 짝꿍이 없는 그래프하고 같지 않는 그런 y값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이거 내가 말하면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자.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 저거 두 개 선 다 보는 거죠? 어? 선 두 개 다 보는 거죠? 그렇지 다 보죠. 이거 똑같아요. 이거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두 개 똑같아. 두 개 똥똥똥 똥똥똥 똥똥똥똥똥이야. 무슨 함수? 1대 대응이에요? 확실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 이렇게 돼. 여기서 이렇게 하고 뭐 K라고 하고 정의 여기 자 이렇게라고 할게요. 정의역이 이제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무슨 함수예요? 일제 함수. 1대1 함수? 그러면 짝꿍 없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짝꿍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일제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맞아요? 1대1 함수? 그러면 함수가 아닌 거. 함수가 아니야?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따지지? 함수 쓰면 되지. 이렇게 쭉 체크해서 몇 점에서 만나는 거 있는지 체크하면 돼. 만나는 애가 없는지 또는 두 개인지 체크하면 되는 거지. 자, 쭉 체크해 볼게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함수에 위배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함수 맞네요. 그치? 치역이 정의역을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치역이 만약에 y값 여기를 갖다가 뭐 f라고 뭐 이렇게 b라고 해서 b 이상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얘는 1대1 대응이겠지. 그치? 그런데 이 밑으로는 지금 y값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짝꿍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1대1 뭐라고 봐야 돼? 함수라고 봐야 되겠지. 맞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어쨌든 함수는 여러분 이렇게 x축 스캔하시면 되고요 1대1은 이렇게 y축 스캔하면서 그렇게 체크해가지고 일단 관계를 좀 보시면 되고 1대1 대응이라는 이 말 자체는 결국에는 뭐다? 아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거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결국에는 뭐 해야 돼? 그치 x 이퀄 2 자리에서 정확하게 바톤 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에다가 2 한번 집어넣기 2 집어넣으면은 4a-2-b 플러스 1이라는 친구하고 2 집어넣으면 4 빼기 8이니까 3b-4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넘어오니까 너는 4b가 될 것이고 이 친구 정리해주면은 4a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플러스 3이 되네. 결국에는 b라는 친구는 누가 되냐? a 더하기 4분의 3이라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A는 2분의 1보다 아까 작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2분의 1은 아니고 2분의 4가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뭐 대략 2분의 1보다 조금 뭐 이 정도 그냥 생각해 보시면 얘는 뭐가 되겠어? 1. 얼마 이 정도 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지? 물론 이제 뭐 A가 2분의 1보다 만약에 작다라면 그러면 더 작은 값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최대값이 1. 얼마 정도가 되는 값을 B가 가질 수가 있는데 B는 이제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이 얼마가 됩니까? 2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7번 한번 볼게요. 257번 굉장히 선생님 개인적으로 칭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왜? 별로 이런 말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자취. 이런 거 나오면서 살짝 도형의 방정식의 추억도 떠오르고 함수에 왜 얘가 나오냐 이러면서 봅시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는 얘는 지금 당연히 2차 함수고요. 보세요.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 있는 친구가 x 이퀄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2분의 a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x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1이라는 친구는 어디 있어야 돼? 최소한 여기 있든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지. 일자리가. 그렇죠? 일자리가 만약에 이쪽을 넘어와 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1이 여기 있다라고 보면은 1이라는 친구는 2분의 a보다 크거나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는 뭐보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여기 자리에 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거거든 얘들아. 이거라면은 얘가 지금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 a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얘하고 연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고 1대1 대응은 여기에서 바톤 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결론적으로 일단 이렇게 되는 거를 봐서는 일단 너 A 일단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증가해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러니까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합쳐버리면 A는 결론적으로 0보다는 커야 되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범위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1대1 대응 조건 때문에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1-a 더하기 b라는 친구와 a 더하기 2라는 친구가 같아야 되고요. 넘어오고 그러면 b라는 친구는 2a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고 선생님 누차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a하고 b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야? 자취라는 말이 결국에는 a, b가 뭐란 말이지? 변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뭘로 보시면 됩니까? 함수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a가 x 역할을 할 것이고요. b가 y 역할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가 뭐 역할을 하는 거니? 정의역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1이네요. 여기입니다. 1. 근데 0부터 2까지니까 너는 안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일 때 얘는 뭐가 되니? 5가 되니까 이 정도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2는 들어가니까.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빼먹을 수 있는 거 얘 같은 경우도 빼먹을 수 있고요. 이거 빼먹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냥.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또 이거를 미처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마 많이 놓치지 않을까 학생들이. 그럼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뭐 당연히 답이 틀리니까 감점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아셨죠? 자, 258번 문제입니다.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x는 이렇게 있고요. y는 이렇게 있습니다. k 3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단은 x 이퀄 뭐가 되는 건 1이 된다. 그 다음에 y는 뭐가 될까?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3이고 5에서 2 빼니까 3, 즉 1,3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자,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쨌든 뭐가 돼야 됩니까? 증가하는 쪽만 있든지 감소하는 쪽만 있어야 되는데 이미 x가 뭐라 그랬어? 크거나 같다기잖아. 그래 안 그래? 즉 큰 쪽을 택했잖아. 그러니까는 뭐 이러한 쪽들의 k 값이 이 중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K 값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꺾어져. 나이키처럼. 그렇죠? 그러면 증가감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K라는 친구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Y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되는 거네요. Y도.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는 뭐가 되냐?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Y equal 3부터니까 여기가 반드시 뭐 한다는 얘기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이 2번 문제를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것도 쌤이 볼 때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상당히 좋은 문제 같아요. 왜냐면 2번 같은 이러한 케이스를 상당히 오해할 수가 있어. 왜? 1대1 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서 K범위 구하는 거에 오류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쌤이 볼 때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이 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 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은 K는 뭐가 돼야 되겠어? K는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렇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2번 문제에서는 1대1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아요.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만 나와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K값이 최소한 여기. 왜? 이 3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K값이 여기여도 상관은 없죠. 왜? K보다 크거나 같은 게 여기면 이렇게 가져갈 거니까 얘를 반드시 가져가잖아. 그치? 지금 2번은 1대1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야. 1번에 1대1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2번도 여러분이 같은 어떤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문제. 공역과 치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x가 1이라는 값만 뭐 하면 되는 거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 되면 얘는 오히려 뭐 더 간단하겠죠. K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Y값이 3, X는 K부터인데 여기가 1부터 시작을 하면은 정확하게 3을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출발할 수 있으니까 K값은 누가 가능하다? 1이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9번은 별표 좀 쳐놓읍시다. 아니라고 선생님이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래도 259번 같은 문제, 특히 2번 문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이 친구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있는 친구가 x 이퀄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사니까 x가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가 x가 2면 2 한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빼기 1이니까 8에서 1 빼니까 2,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3이니까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2부터 y는 2부터 밑에 쪽 x는 k부터 밑에 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여기의 값에 따라서 당연히 이거는 달라지겠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x값을 구하면 당연히 x값이 두 개가 있겠지. 두 개 중에서 2보다 뭐한 거? 작은 쪽에 있는 친구를 내가 뭐 해야 돼? 찾아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큰 쪽에 있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답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는 마이너스 1이 2가 되니까 넘어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어가지고 2하고 3이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얘가 2니까 여기서 k값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제 2번 문제 특징은 뭐냐면 얘들아 x에서 x로의 함수야. 이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x가 k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y 값도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봅시다.
여기 있는 친구가요 2번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값이 바로 뭐냐면은 x 이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 그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k에서 k로의 함수니까 x 값도 이렇게 되고요. y 값도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지. k에서 k로의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는 범위를 똑같이 갖겠다는 뜻이니까 x도 k부터 y도 k부터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근데 크다 지금 크다니까는 이쪽 라인에서 나는 찾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리고 출발이 k, k가 무조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됩니까? k, k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여기다가 y 콜 x 함수를 딱 그어가지고 이 점을 찾으면 되는 거긴 해. 맞지?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명확한 의미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주는 이 말뜻이 바로 뭐냐면은 k, k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k는 k제곱 플러스 2k 빼기 6이니까 k제곱 k 마이너스 6이니까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6 마 3하고 2 마1이 여기 있고요. 나는 지금 얘를 찾는 거니까 k 값은 뭐가 된다? 2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